동화적 식사와 이화적 식사, 식사의 목표를 설정하라.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은 건강한 체중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척도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미터로 표시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예를 들어 키가 173cm이고 체중이 69kg이면 체질량 지수는 계산했을 때 제곱미터당 23kg이 된다. 아시아권에서는 통상적으로 체질량 지수 18.5에서 23을 정상 범위, 23에서 25는 과체중, 25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한다. 서구의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에서 미래 사망률이 가장 낮은 체질량 지수는 21에서 25였다. 이는 체질량 지수가 과체중에 해당할지라도 체지방률이 과도하지 않으면서 공복이나 식후 혈당, 지질 수치, 허리둘레 등 대사적인 문제가 없고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면 억지로 체중을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가장 마지막 데이터인 2020에서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 30대, 40대 남성은 비만 비율이 각각 54.9%, 54.2%였고 여성은 각각 24.3%, 32%였다. 체지방률은 전체 지방에서 몸속의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6에서 24%, 여성은 16에서 29% 정도까지를 정상 범위로 간주한다. 체질량 지수로 봤을 때 비만이 아니더라도 체지방률이 남성은 25%, 여성은 30%를 넘는다면 마른 비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영미 씨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마른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비롯한 대사적인 특징에서 비만과 다르지 않으며 근육량마저 적은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비만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2021년 국민 체력 측정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39에서 39세, 40에서 44세 기준 남성의 평균 체지방률은 각각 23.8%, 23.7%였고 여성의 경우는 29.9%, 31.1%였다. 이 결과를 보면 성인 남성은 얼추 둘 중 한 명이 비만이고 여성은 둘 중 한 명이 적어도 마른 비만이거나 비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목표에 맞는 식단을 선택한다. 비만인 경우에는 근육은 보존하면서 빼는 식사를 만들어야 하고 마른 비만인 경우에는 지방을 빼면서 근육은 늘리는 체성분 전환의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비만하거나 마른 비만에 해당한다면 1차적인 목표 체질량 지수를 21에서 25의 범위, 체지방률은 남성은 20% 전후, 여성은 25% 전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갑작스레 체지방률을 너무 낮추게 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아예 끊기는 경우도 있으며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해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체중이나 체성분이 바뀌는 속도 역시 1개월에 1에서 2kg 정도로 너무 빠르지 않은 것이 좋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몸이 적응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불필요한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체중이 빠지는 이화적 식단, 체성분 전환을 위한 식단, 체중 및 근육을 모두 늘리기 위한 동화적 식단의 특징을 살펴보자. 1. 체중 감량과 지방 감소. 이화적 식단. 이화적 식단은 체중 감량이나 지방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식단으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적당한 지방 섭취를 특징으로 한다. 이화적 식단은 전체적인 식단에서 탄수화물 함량을 줄이면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열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된다. 뒤에서 다룰 단순당의 문제와 3차원 절식의 원리를 함께 활용하면
더 쉽게 이화적 식단을 만들 수 있다. 저탄수화물.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증가시킨다. 채소, 견과류, 콩류 등 탄수화물 함량이 낮거나 통곡물처럼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리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주로 섭취한다. 고단백질.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와 포만감 증진에 도움을 준다. 통상적으로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을 고단백질 식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 기준은 일일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다. 저지방 육류, 생선, 유제품, 콩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한다. 적당한 지방 섭취. 지방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제공한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되 과다 섭취는 피한다. 2.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 체성분 전환 식단. 체지방을 감소하면서 동시에 근육량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세스로 영양 조정뿐만 아니라 반드시 운동 루틴이 동반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탄수화물 대 단백질 대 지방 4대 3대 3. 복합 탄수화물, 고품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한다. 일반적으로 하루 전체 칼로리의 40%를 복합 탄수화물, 고품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한다. 일반적으로 하루 전체 칼로리의 40%를 탄수화물, 30%를 단백질,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고단백질.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을 빼는 동시에 근손실을 막아야 하므로 단기간 상당한 고단백 섭취가 필수적이다. 이때는 체중 1kg당 1일 1.6에서 2.2g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한다. 고품질의 단백질 원료로는 두부, 콩 등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 닭고기, 소고기, 달걀, 생선 등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있으며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제 섭취를 고려할 수 있다. 혈당 변동성 최소화. 탄수화물은 갈지 않은 통곡물, 콩 등의 흡수 속도가 느린 복합 탄수화물을 위주로 섭취하고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를 적게 나누어서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체중 증가와 근육량 증가. 동화적 식단. 동화적 식단은 체중 증가와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단이다. 이런 식단이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저체중과 낮은 체지방률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화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적절한 지방 섭취를 하는 동화적 식단으로 식사를 바꾸면 정상 체중을 서서히 회복해 나갈 수 있다. 특히 근감소증이 있거나 앞서 설명한 동화 저항 현상이 있는 사람은 동화적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혈당 조절을 위해서 살을 과도하게 빼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 결과 오히려 근육과 지방이 모두 부족해지면서 혈당 조절 능력마저 떨어지고 삶의 질이 나빠진다. 이때에는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과 동화적 식단을 통해 근육량을 회복해야 한다. 고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에너지 공급원이자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지방과 근육 합성을 자극하므로 동화적 식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체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통곡물처럼 흡수 속도가 느린 섬유질과 함유된 복합 탄수화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흰 쌀밥, 빵, 과일과 같은 정제 곡물이나
설탕 같은 단순당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식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개 체지방률이 낮고 근육량이 적어서 소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화가 쉽고 흡수가 빨라서 대부분의 현대인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흰빵과 잼, 피넛버터나 환자용 균형 영양식, 영양음료 등이 이런 상황에서는 근육량 회복을 위한 약이 되어준다. 고단백질,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돕는 단백질은 체중 증가를 원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육류, 생선, 유제품, 콩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체중 1kg당 1.2에서 1.5g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본인에게 잘 맞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으로 섭취가 어렵다면 환자용으로 나와 있는 영양음료를 섭취하는 방법도 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영양음료를 매일 섞어서 섭취하면 일일 섭취 단백질 양과 열량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적당한 지방 섭취. 이 식단이 필요한 사람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충분히 못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지는 않는다. 자세히 문진을 해보면 오히려 몸에 좋다는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처럼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지방을 섭취하는 습관 때문에 충분한 열량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저탄 고지 식습관은 오히려 체중을 빠지는 방향으로 누를 수 있다. 이렇게 식욕을 억제하는 고지방 음식은 섭취를 줄여야 한다. 앞서 말한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의 목표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식단의 기본 원리와 특징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나의 식사가 위의 세 가지 식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생각해보자. 아마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동화적인 식사를,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은 이화적인 식사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또한 자기 관리를 잘해온 분들 중에는 젊어서의 소식하는 습관을 70대까지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체중이 축 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근육량을 상당 부분 잃게 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후에 큰 고생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잘 파악해서 너무 늦기 전에 식사 패턴을 조금씩 동화적식으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읽어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신의 체질량 지수를 구해본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미터로 표시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정상 수치 18.5에서 23, 과체중 23에서 25, 비만 25 이상. 2. 과체중 비만의 경우 체중 조절이 필요하지만 체지방이 과도하지 않고 대사적인 문제가 없으며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면 체질량 지수 25까지는 괜찮다. 3. 체질량 지수로 봤을 때는 비만이 아니더라도 체지방률이 남성은 25%, 여성은 30%를 넘는다면 마른 비만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른 비만은 장기적으로 비만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4. 비만인 사람은 체중과 지방을 감량하는 이화적 식단, 마른 비만은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체성분 전환 식단을 실천한다. 5. 노화에 따라 체중과 근육량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젊어서 소식을 하던 사람이라도 60대 중반 이후, 특히 70대부터는 식사 패턴을 점차 동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오늘은 자신의 체질량 지수를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